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을 고쳐야 하고, 그러려면 힘이 드니까 힘 있는 자에게 부탁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나를 괴롭힌다, 원인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알게 되면 내가 나를 고치면 되니까 이거는 남에게 부탁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남이 나를 괴롭힌다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감 능력도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보통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 능력이 더 발달되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정서적인 교감을 더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관심과 위로, 칭찬과 인정, 그리고 공감과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받고 싶어 하는 것이 여자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이 말에 공감이 가시죠? 하지만 남자들이란 보통 말이 없고 무뚝뚝하고 감정을 잘 나누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과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감정을 나누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스님의 이야기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제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여기 한 여성 질문자가 스님에게 남편이 말이 없고 무뚝뚝하여 답답하고 서로 감정을 나눌 수 없어 힘들다며 고민을 말하니까 스님이 질문자에게 묻는데요. 좋아하는 산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바다는요? 좋아하는 꽃은 무엇인가요? 질문자는 각각에 맞는 대답을 하고 스님이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그 산이 그렇게 자상하게 속삭여 주던가요? 그 바다가 따뜻하게 대답해 주던가요? 그 꽃이 살갑게 말을 걸어 주던가요?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그 산, 그 바다, 그 꽃은 왜 좋습니까? 그러자 질문자가 대답하기를 그냥 내가 좋으니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스님과 질문자의 아주 짧은 대화 내용이었는데 이 안에 분명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 남자, 그 여자, 그 XX 때문에 죽겠다 하고 말입니다. 여성 질문자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말이 없다, 남편이 무뚝뚝하다, 남편이 감정을 잘 나누려 하지 않는다, 모두 남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님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그 중심을 남편으로부터 질문자 본인에게로 이동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조건들에게 너무나 쉽게 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때부터는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쁘기도 슬프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직장인은 회사를 위해 일하고 회사의 대표는 그 대가를 돈으로 지급하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대표가 신입사원에게 수고가 많다며 교통비라도 하라고 몇만 원을 봉투에 넣어준다면 신입사원은 기분이 어떨까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것은 단지 돈 몇만 원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날 회사 신입사원이 대표에게 수고가 많으시다며 교통비라도 하시라고 몇만 원을 봉투에 넣어준다면 대표는 기분이 어떨까요? 나를 놀리나? 지금 장난하나? 개념이 없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같은 돈을 주고 받았는데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된 마음과 손님된 마음의 차이인데요. 대표는 회사의 주인이고 일하는 직원은 회사의 손님일 뿐이기 때문이죠. 베푸는 행동은 주인만 할 수 있는 행동이며 베품을 받고 기뻐하는 마음은 손님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기로 했다면 그 강아지의 주인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강아지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바로 주인인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다면 그것은 강아지 책임인가요? 아니면 강아지에게 물린 사람의 책임인가요? 당연히 그것은 강아지 주인인 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책임을 강아지에게 넘겨버리거나 강아지에게 물린 사람에게 넘겨버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행동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내 강아지의 주인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감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이유로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답답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한 감정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잖아요. 지금도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나의 모든 감정들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물론 그 사람, 그 일, 그 문제, 그 사건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이유로 그런 나쁜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일어난 원인, 그 시작은 내가 아닐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내 감정의 주인은 누구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마치 강아지에게 물린 사람에게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당신 탓이라며 화를 내듯이 우리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또는 조건만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이며
그 감정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강아지를 보살피고 물린 사람에게는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이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주인으로서 내 감정은 스스로 보살피고 내 감정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고 참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주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된 마음이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진다. 우리는 살면서 가족, 일, 부모, 자녀 등 많은 것들을 책임지며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진짜 주인인 내 감정에 대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다른 조건을 탓하며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스님의 말은 여성 질문자가 괴로운 것은 남편이 말이 많고 적은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다에게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없고 남편에게는 내가 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한 요구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은 주인으로서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은 말이 없어도 내가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불평이 없고 꽃은 대답을 하지 않아도 내가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남편이 말이 없어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말을 많이 하기를 요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언제나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산이 나에게, 바다가 나에게, 꽃이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이 좋으면 그냥 내가 좋고 내가 바다를 좋아하면 그냥 내가 좋고 내가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은 것처럼 모든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은 항상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주인된 마음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책임지며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세상 그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기억하세요. 내 강아지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각의 동물이었습니다.